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장중 시황을 전달해 드리면서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도 전달을 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IBM에 대한 멤버십 회원분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결국엔 그거죠. JB 너는 IBM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바로 당장 매수 계획은 딱히 없지만 계속 주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뭔가 좀 크게 한 방 터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IBM 하면 이제 이미지가 대노잼주, 10년 전 고점도 회복 못하고 있는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될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주변에서도 IBM에 투자하는 한국 분들을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IBM이 실적이 항상 보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술주임에도 배당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AI, 클라우드, 양자 컴퓨터,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반도체 공정 기술도 있고요. 이게 보면 약간 좀 구글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제가 구글 좋아하잖아요. 개별주로는 가장 큰 비중이고 IBM이 구글이랑 느낌이 비슷하다는 게 미래를 화끈하게 준비하는 느낌입니다. 주력 사업 분야에서 지배력도 뛰어나서 돈도 잘 벌고 있다는 부분도 좋게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당장 매수에 들어가기에는 다른 주식들이 요즘 눈에 좀 더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지금 당장 IBM을 매수하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좋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매수에 들어가게 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썸네일에 적어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이 결국 폭락을 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를 이번 FOMC 파월의 발언이 생각보다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실망하고 하락을 했다.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글쎄요, 저는 꼭 파월의 발언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번 파월의 발언이 막 그렇게 예상 못한 수준의 발언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로 얘기할 걸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럼 무슨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발언만 쏟아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가요? 그럴 수가 없죠. 아직 인플레가 완벽히 잡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에 기껏 금리 인상은 인상대로 했는데 그 이후에 라가르드 총재가 어설프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는 바람에 시장에서 유로화 가치를 완전히 하락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돈은 돈대로 쓰고 인정은 인정대로 못 받고, 차라리 이렇게 인정을 못 받을 거면 돈이라도 아끼던가 말 그대로 그냥 뻘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유럽이 더 힘들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아무튼 유럽이 이 꼴이 나는 걸 며칠 전에 뻔히 전 세계가 다 봤는데 이 상황에 어떻게 파월이 대놓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연준이 이번에 어떻게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핵심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점도표. 사실 뭐 점도표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별로 그렇게 꼭 비중을 둬야 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시장이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니까요. 네, 어쨌든 이 두 개를 보면 변한 게 없잖아요. 금리 인상 안 했죠. 그냥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 중간값도 5.6이 나오면서 지난번과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한 겁니다. 물론 일각에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근데 이제 시장이 그래도 고금리를 좀 더 빨리 끝내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깨진 게 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이게 국제정세도 너무 시시각각 매일매일 변하고 있고 당장 내년은 또 미국 대선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파월의 발언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봤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유가 관련한 질문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파월이 유가는 단기 변동성이 크니까 굳이 이걸로 통화정책을 결정하진 않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오히려 유가와 연준 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약간이라도 해소가 된 걸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젠 왜 그렇게 떨어졌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냥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대장주인 애플이 이번에 출시한 아이폰 15가 중국에서 판매가 되게 잘 된다는 소식으로 주가를 띄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UBS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수요가 전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이 애플에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애플이 흔들린다는 건 나스닥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니까요. 그리고 또 인텔에서도 악재가 들렸습니다. 인텔의 CFO가 데이터 센터 칩 수요가 별로 좋지 않아서 사업 회복이 좀 더뎌질 것 같다는 입장을 내면서 이 부분 역시 기술주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엔비디아 H100 칩 주문이 감소했다는 소식도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야, 뭐야,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과 같이 AI 산업의 최전방에 있는 기업인데 생각보다 AI가 수익성이 별게 없나 본데 하는 불안 심리를 가져왔던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그동안 AI 테마를 등에 업고 잘 달리던 빅테크들이 전부 다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나스닥이랑 반도체 섹터 주가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사우디 관련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죠. 이번에 바이든이 사우디랑 다시 관계 회복을 좀 해보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우디에서 이때다 싶어서 자기들도 핵무장을 허락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 핵 갖고 있는 게 너무 불안하다고 말하면서. 근데 이게 사실 바이든 입장에선 들어줄 수가 없는 부탁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거 유가가 살짝 좀 꺾이려나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유가도 다시 튀어오르려나? 그리고 사우디랑 관계
회복도 계속 안 좋게 흘러가려나 하는 불안함이 증시에 또 안 좋게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들으면 느껴지시겠지만 어제의 대폭락을 그냥 단순히 FOMC 파월의 발언이 매파적이어서라고 퉁쳐버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다는 걸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